OX 판별법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해봅시다. 빨리빨리 툭툭툭 지나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값이 수렴하면 그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이건 다 성립하고, 나눴을 땐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 이게 수렴하지 않았을 땐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KAN도 수렴한다. 윤재야, 어때? 참 맞습니다. 2번 AN이 알파이고 BN이 베타이면 리미트 AN, BN은 알파 베타이다. 맞죠? 3번은요. 리미트 가로 열고 AN 더하기 BN은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이다. 수렴한다는 말이 틀렸어요. 네, AN하고 B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4번 리미트 BN분의 AN이 1이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은 같은 말이다. 틀렸어요. 이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1이 나올 수가 있죠. 그쵸? 그때 리미트 AN도 무한대고 리미트 BN도 무한대인데 어차피 무한대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아이씨, 차수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같다의 이 등호는 값이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발산이니까 어차피 발산이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소리예요. 값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AN보다 BN이 더 큰데 AN이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면 BN도 무한대로 발산할까요? 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AN이 알파로 수렴할 때 AN의 세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이다. 그쵸? AN을 3개 각각 찢어서 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리미트 AN 빼기 2BN이라는 어떤 식이 무한히 가면 1인데 AN은 무한대예요. 그러면 BN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2배의 bn이 1이에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 나누기 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2배의 bn의 an은 무한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요, 이 식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배의 an분의 bn이고 얘가 0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an분의 bn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선 bn분의 an이라고 나왔네요. 그쵸? 조심해야 되죠? 얘는 2입니다. 됐어요? 리미트 an분의 bn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는 7번은 bn분의 an으로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2이고 bn이 베타이면 얘가 수렴한대요. 그러면 an은 2베타겠죠. 그쵸? 네, 넘어갑시다. 이거 9번에서 12번까지 쭉 했던 거 아닌가요? 20번까지 다 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다시 정리합시다. 9번. an 플러스 1이 0에서 1 사이에 수들로 이루어진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얘를 무한히 보내면 0으로 수렴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2분의 1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쵸? 0.1로 수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유리함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더하기 0.001 이렇게 하면 점근선의 값이 0이 아니라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9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0번은 0에서 1 사이의 수를 계속 곱하면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0에 가까워지게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10번은 맞는 말이에요. 11번은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이거는 거꾸로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지금
루트 AN보다 작아지면, 그래서 11번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올 겁니다. 11번 같은 경우에. 12번 0에서 1 사이의 수를 제곱하면 다 함께 된대요. 그쵸? A1을 제곱하면 A2가 되고, 근데 이게 0에서 1 사이의 수는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0에 가까워지죠. 점점점 0에 가까워지게 작아져서 결국은 0이 될 것이다. 참입니다. 자, 13번 윤재야, 리미트 AN의 제곱이 수렴하면 리미트 AN도 수렴하니? 예, 아니, 어떤 사례가 아닌 게 떠오르나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1. 그쵸?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은 제곱하면 1, 1, 1로 수렴하는데 그 원 수열 자체는 수렴하는 애가 아니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14번 AN이 무한대이고 BN이 무한대이면 BN분의 AN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이다. 맞나요? 거짓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떤 값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네. 그 다음 15번, 16번은 어떻게 돼요? 15번 등호 안 나서 X. 그래서 16번이 참 됐어요. 17번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이래요.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거나 리미트 BN은 0이다. OX. 오? 야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X야. 왜 X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윤재야. 17번이 X예요.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X일까요? X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AN하고 BN하고 곱하면은 0인데 AN은 0이, 그러니까 AN도 0이 아니고 BN도 0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AN이 0, 1, 0, 1, 0, 1이고요. BN은요 1, 0, 1, 0, 1, 0이면 얘를 곱하면 다 0, 0, 0, 0, 0, 0이 되죠. 그렇다고 얘를 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얘도 0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17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18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되게 다양한 값이 나오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을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부정형의 형태예요. 그쵸? 그 다음 19번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은 0인가요? 이 0 곱하기 무한대 꼴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꼴이에요. 그쵸? 우리가 극한값 구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0분의 0 꼴을 구하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식을 변형하고 0 곱하기 무한대 꼴도 식을 변형해서 구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하고 0하고 곱해지면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9번도 틀렸어요. 20번은요. 20번은 맞죠. 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라는 어떤 수열이 수렴한대요. 그걸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라는 어떤 수열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an은 알파 더하기 베타여서 리미트 an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어떤 값으로 나와요.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이 두 식을 더하고 빼서 만들 수 있는 값들이어서 리미트 an도 리미트 bn도 모두 있는 값들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 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1번도 방금 설명했던 대로 얘랑 얘랑을 두 개 더하면 2배의 an이 나올 거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21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n이 22번. n이 무한대로 갑니다. an 빼기 bn은 0이 된대요. 그런데 리미트 an은 수렴하네. k에. 그러면 리미트 bn은 k에 수렴할까요? 아닐 수 있을까요? 자, 참이에요. 예.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수렴한 것 빼기 뒤에 이게 0이 되거나 발산이 되면 그거는
이제 어떤 0이 안 나오죠.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얘는 bn도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값은 당연히 k일 수밖에 없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bn 빼기 an이 0이면 cn은 수렴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아닌 케이스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an하고 bn 사이에 어떤 cn이 있어요. 그런데 n이 무한히 갈 때 bn 빼기 an은 0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니? cn은 수렴한대요. 맞아요? 아닌 경우가 어떻게 되면 아닐 수가 있어요? 셋 다 무한이 되면. 근데 셋 다 무한이 되는데 무한 빼기 무한이 0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러면 얘도 무한히 가고 얘도 무한히 가는데 이게 0일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가 있지? 나 안 떠올라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얘가 x분의 2고 얘가 x분의 1이에요. 얘는 x분의 1.5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 빼기 얘는 0이 돼요. 근데 그러면 cn도 결국은 0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 상태로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얘도 그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예를 들면 안 되고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는데 이게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더 큰데 0이 되는 상황 뭐가 있지? 나도 딱히 안 떠올라서 지금 진동하는 걸로 하면 안 나와요. 진동으로 해볼까요? 단순하게 진동한데 제가 더 큰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된다. 탁 안 떠오르는데 나는 23번. 아, 23번에 반례가 무리함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무리함수면 발산할 것이고 얘 빼기 얘가 0이 될 수가 있죠. 그쵸? 유리화를 해보면 0이 될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자, 생각해 볼게요. 얘를 루트 n 더하기 3, 얘를 루트 n 이라고 한다면, 그쵸? 루트 n 더하기 3 빼기 루트 n은 리미트 때리면 얘는 어떻게 되죠? 0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유리화 해보면 루트 n 플러스 루트 n 0이 되죠. 그쵸? 그쵸?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함수인 경우에 있을 것 같아요. 다항함수로는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항함수면 요게 되는 경우가 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무리함수인 경우에 딱 있네요. 무리함수인 경우에. 됐어요? 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네, 어쨌든 발산하면서 발산하는데 0이 되는 조금 크네. 아, 무리함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
AN, CN, BN 관계가 이렇게 돼 있고 AN, BN이 K면 CN도 K이다. 맞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양변에 24번에 리미트를 붙이면 그 순간 왼쪽이 K, 오른쪽이 K면 가운데도 K일 수밖에 없다. 25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0이면 리미트 an, 리미트 bn이 수렴합니까? 만약에 수렴하면 같은 값이지만 안 수렴할 수도 있어요. 방금 봤죠? 그쵸? 진동이 아니라 무리수일 때 루트 빼기 루트로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25번에서 얘가 뭐 빼기 뭐가 0이라고 수렴하지 않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경우로 우리는 이런 간단한 무리함수 하나를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되는 케이스. 자, AN이 수렴하고 AN, 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맞나요? 아니에요? 윤재야, 맞아요? 명진아, 26번. 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네, 이유는요? A가 0, 1, 그쵸? 얘는 나누기로 만드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요, AN, BN 나누기 얘를 해야지 얘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이게 0이고 이게 5라면 0분의 5가 되면 이건 발산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두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해서 만들어지는 값은 역시 수렴하지만 나눠서 만들어지는 값은 분모에 들어가는 나눠지는 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번은 틀렸어요. 이거 26번이 되게 간단하지만 잘 나오는 조건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27번.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BN도 수렴합니까? 아니죠. 얘도 나누기로 만드는 거예요. AN 나누기 BN분의 AN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가 나오는데 어쨌든 나누기를 통해서 이 결과물이 나온다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넘어갈게요. 28번은 네, 맞습니다. 28번은 곱하기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죠, 지금. 그쵸? 지훈이 이거 이해됐어요? 윤재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봐요. 자, 27번하고 8번을 비교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an이 수렴한대요. 그럼 이걸 알파라고 쓸 거예요. 됐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수렴한대요. 얘를 베타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리미트 bn이 수렴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bn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저 두 식을. 얘 나누기 얘 해야 돼요. 즉 얘는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돼야 되죠. 맞아요? 아니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아니 얘하고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얘가 나올까요? 쟤 나누기 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나누기 얘를 해서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값은 어떤 수렴하는 값이냐고요? 맞아요? 이거 어떤 값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 됐냐면은 만약에 얘가 5고 얘가 만약에 하필이면 0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는 0분의 5잖아. 이게 수렴하는 값이야?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나누기로 나올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고 써줘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없어서 얘가 하필이면 0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값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0만 아니면은 여기도 무조건 이 값이 나와. 됐어? 그래서 얘로 얘를 만들 때 나누기를 쓰면 이거는 안 된다고 무조건. 그런데 28번을 볼게. 28번은 어떠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해요. 얘가 알파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그 값을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 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달래요. 됐어요? 그러면 요 an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윤재야, 여기 봐. 쟤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AN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곱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즉 알파 곱하기 베타예요. 그러면 얘가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두 수를 곱해서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설령 얘가 0이든 0이든 이게 0이 되지 얘가 무한대로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어떤 값이 나와요.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나누기 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나누는 식에서는 수렴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됐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 27은 X고 28은 O입니다. 이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복잡하게 꽈서 내느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 문제는 물을 거예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 29번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AN, BN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맞나요? 네, 아닌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각각이 수렴한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두 녀석을 곱해서 같아질 수는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29번도 틀립니다. 발산하면 더한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하나요? 어떤 경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랑 1, 마이너스 1. 그쵸, 그쵸. 방금 말한 그 10, 10, 10 하고 0, 1, 0, 1, 0, 1은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죠. 근데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1, 1, 1, 1, 1, 1 되죠. 이해됐어요? 얘가 AN이에요.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BN이에요. 그쵸? 근데 각각은 발산하지만 더하면 수렴해요. 1로 수렴하죠.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사실은 그거 말고도 x제곱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 이런 것도 있어요. 그쵸? x제곱 더하기 1은 플러스로 발산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는 마이너스로 발산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더하면 상수항만 남아서 뭐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두 수열이 발산하면 두 수열의 곱도 발산하나요?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경우예요. 그쵸? 아주 뭐 이런 사례를 하나 기억해 놓으면 아주 간단해질 겁니다. 얘도 틀렸어요. 31번도. 절대값 A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틀렸어요. 절대값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같은 상황은 절대값은 1에 수렴하지만 원함수는 진동합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잠깐만요. 아니에요. 39번까지 해야 됩니다. 자, 33번. 절대값 AN이 수렴하면 AN은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이다.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방금 했던 우리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을 씌우면 1, 1, 1, 1, 1에 수렴하죠. 그러면 리미트 AN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우리 그러면 이런 상황.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A1, A2, A3가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발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이 말 이해됐어? 됐어요?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1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라는 뜻이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얘는 발산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33번 틀린 표현입니다. 역시 제곱해서 AN의 제곱이면 얘는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이다. 이게 또 틀린 말이에요. 됐어요? 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AN이 수렴하고 BN이 발산하면 얘는 발산한다. 맞나요?
수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BN에 응. BN이 BN에 101010을 넣으면 안 되지 않나요? 101010을 넣으면 그쵸. 그쵸. 0하고 어떤 숫자, 0하고 어떤 숫자 이렇게 나오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이거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6번 AN은 발산하고 BN 빼기 AN은 0이에요. 그러면 BN은 발산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뒤에가 무한대예요. 근데 앞에 BN이요, 무한대가 아니면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이 앞에 BN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BN은 BN 빼기 무한대로 가고 있는, 발산이네거든요. 뭐 무한대든 발산이든. 얘가 0이 되는데 BN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알파에 대해서. 그러면 알파 빼기 발산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36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37번 등비수열이 수렴하면 등비수열은 37, 38은 이번 시간에 하고 나서 판단할 거고요. 39번은 발산 곱하기 발산은 발산이냐? 아닐 수도 있겠죠. 1010, 0101이 하나의 사례예요. 39번은 틀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얘기 또 진행할 거예요.